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여러 간담회, 그리고 여러 상담, 그리고, 어, 뭐, 신입생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담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간담회 때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간담회를 오시게 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한테 질문을 어떤 것을 할지를 좀 정리를 해서 오셨으면 하는데, 이게 그냥 딱 화두를, 그러니까 그 주제를 딱 던져 놓고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썰을 이렇게 풀게 되니까 이게 약간 주제가 모호해지고,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예,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조리 있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마다의 그 궁금한 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통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영상도 찍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요. 초등 때 어디까지 끝내 놓고 중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심화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느냐, 심화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거면은 또 어느 정도의 문제집을 풀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그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과 거기에 추가를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처음 가르쳤던 게 결국에는 또 재수생, 그리고 고등학교 3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 학년 재수생에서 또 의대반, 그리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KMO. 근데 이제 고등 같은 경우에는 단과 수업으로 좀 더 많이 했었고, KMO 같은 경우에는 단과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KMO의 단점은 뭐냐면 못 따라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고, 그리고 문제는 또 어렵고, 이론도 어렵고, 그러면 쪼금씩 좀 이렇게 소수 정예로 좀 봐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해 보다가 너무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소수 정예로, 예, 좀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했지만 과학 논술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그렇지가 않은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에서 이제 과학 논술도 있다 보니까 과학도 이제 논술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가서 들어라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김에 그다음에 과학 논술도 또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 눈높이와 제 시각 자체가 고등에 약간의 쪼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에서 좀 밑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뭐 어떻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등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초등은요, 저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를 저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학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포스팅을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 뭐를 나가더라, 뭐를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애가 잘 따라오고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초등학교 3 학년 때 중학교 거 뭐 저기 중학교 거 일품 센수학 이런 거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제대로 학습이 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겨우겨우 아둥바둥 그냥 억지스럽게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떠나서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되게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태도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 빨리 나가질 않아도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양치기를 하고 그리고 결과치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 나가면서는요 더 성격이 급해져요.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분명히 내가 본 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풀어 봤던 건데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아이를 평가를 할 때에는 그냥 대충 평가를 한번 해 보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 얘가 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아 얘가 머리가 나쁜가? 수학이랑은 좀 이렇게 관련이 없나? 재능이 없나?' 이런 재능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재능 탓을.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능은요. 이 재능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영재고 과학고를 가는 학생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 탓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는 같이 공부를 안 합니다. 예 이런 애들은요. 예 우리랑 같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보통은 한두 단계씩 그냥 뛰어넘는 애들인 거죠. 아주 똑똑한 아이들. 물론 뭐 영재고라든가 그래서 좀 저학년 때 그러니까 뭐 1 학년 더 뭐 조기 졸업을 해 가지고 가는 학생들 이런 애들은 똑똑하죠. 예 이런 친구들은 똑똑한데 만들어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 근데 가 가지고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의 영역까지를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뭔가 수학을 못한다, 뭔가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 너는 이거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이걸 아직도 틀리니?" 이러거나 그래서 어 또 어 애한테 재능 탓을 또 하거나 "수학머리가 없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개선을 할 그런 돌파구가 없습니다. 예. 이미 "넌 재능이 없는데 뭐 고쳐 봐야 되겠냐." 이래 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부모님께서 아이를 대할 때 그 태도부터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거만하게 이제 말씀을 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주제 넘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엄마나 아빠를 본받아서 자라요. 주변 친구, 주변 선생님 별로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부모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각하는 마인드나 여러 가지가 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신경질부터 내는 아이, 그리고 조급해하고 떠는 아이, 위축되는 아이, 뭔가를 대답을 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우물우물거리고 왠지 혼날까 봐 겁내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를 배워서 습관을 만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부터가 긍정적이고
여유를 주면서 아이를 대해야지, 아이가 자신 있게 말도 하고 토론이라고 하고 의논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계속 옆에서 막 바짝바짝 쪼이고 막 남들과 비교를 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사고력이나 수학 공부라든가 이런 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요, 수학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정을 싫지는 말라는 거예요. 뭐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 "너 이거 왜 틀렸어?" 막 이게 아니라 "어 틀렸니? 그러면 이거 너가 지금 이게 왜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이게 이래서 틀렸구나.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반항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때는 감정을 실어서라도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 자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태도에 대해서 혼을 내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으니까 다시 하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수긍을 해서 다시 같이 하기로 해서 약속을 한 것인데 너가 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 어기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 그리고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혼을 내라는 거지, 공부를 못한다고 막 "왜 틀렸냐."고 막 그렇게 계속 쥐잡듯이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인신공격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별로라고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예,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왜 틀렸냐? 야, 몇 번을 알려줬는데 왜 아직도 틀리니?"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다만 "복습을 안 했으면 왜 복습을 안 했니?"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 애를 막 필요 이상으로 기를 죽이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내거나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극을 줘야 되는 아이한테는, 예, 적절한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인데, 풀이를 똑바로, 그러니까 보통 이 풀이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석적인 풀이 말고 쪼금 더 수학적인 감각, 감, 좀 빠르게 풀고 테크니컬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한다, 빠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유형화를 시켜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먼저 배워 버리면 사고가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에서 그중에 하나가 '테크닉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미리부터 그거를 연마를 해 가지고 빨리 푸는 게 중요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느려도 좋고 다 좋은데, 빨리 안 풀어도 좋은데 정확하게 풀어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해요? 시간 내에 풀지 못해서 어떡해요? 아니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굳이 그거를 당장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더라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루틴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별게 아닙니다. 하루에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감정에 휩쓸리지를 않아요. 루틴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질 않아요. 감정이 안 좋아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울해도 그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 그게 바로 루틴이거든요. 어린 애들부터 그걸 키워 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글씨체.
빨리 풀다 보니까 어 또박또박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음 엄청 많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천재는 악필이래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재에서도 명필도 많아요. 예. 악필도 있겠지만 명필도 많아요. 뭐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메모지나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나름대로의 본인의 생각을 그 줄에 맞춰서, 그러니까 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썼단 말이죠. 예. 막 휘갈긴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거로 그 선입견을 아이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가 됐든 간에 이 글씨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글씨체가 안 좋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줄에 맞춰서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야지 풀이가 본인의 눈에 잘 보여요. 근데 틀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고 검증을 할 때 이걸 그냥 휘날리면서 그냥 쓰게 되거나, 아니면 줄간격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거나, 본인이 심지어 그걸 못 알아먹으면 그게 검산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또박또박 쓰는 것을 계속 시키게 되면은 생각이 되게 정리가 잘 돼요. 예. 특히 문제풀이를 할 때에요. 왜 여기다 썼다가 저기다 썼다가 이래저래 해 버리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뭘 실수를 했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실수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풀이하는 것도 개발세발이다라고 해 버리면은 이게 도통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글씨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요 정도로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학습량을 누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에 얼마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하게 얼마만큼 했고 일주일에 몇 번을 얼마만큼 했고 그거를 얼마만큼 계속 지속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요. 일주일에 3번 3 시간씩만 해도요. 초등학교 3 학년 때 어디까지 진입이 가능하냐면요. 초등학교 5 학년, 6 학년 거까지 다 진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3 학년 아이가 중학교 1 학년 과정을 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되게 성실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가 중학교 1 학년 과정을 나가? 머리 되게 똑똑하네.'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 '아 너 정말 성실하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와 머리 진짜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절대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학습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량을 이제 누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 일 주일에 3번 3 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6 학년 과정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양만큼 할 수 있어요. 최소 초등학교 4 학년까지는 다 합니다. 예. 4 학년, 5 학년, 예 금방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뭐가 됐든 간에 지켜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고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예. 사고력 학습을 한다, 사고력 수학을 푼다, 창의 사고력을 한다, 응용 문제를 푼다, 심화 학습을 한다, 이게 중요치가 않아요, 당장은. 초등 저학년에. 예. 나중에 다 따라갑니다. 예, 꾸준하게만 해도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에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음 디딤돌, 기본, 응용, 그다음에 센 수학, 그다음에 최상위 수학으로 가요. 그래서 교재를 딱 3 개로 딱 구분을 딱 지어 놓고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 딱 나눠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풉니까?' 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마다 레벨이 분명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쉬운 교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쪼금 더 어려운 교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센으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센보다는 좀 쉽고, 그다음에 디딤돌보다는 좀 더 어렵고, 이런 교재를 또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센과 최상위 사이를 또 메우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상위 이상을 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문제집을 한 권씩을 다 포함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이 되어 버립니다. 여섯, 일곱 권이 돼요. 그러면 한 학기에 대해서, 한 학년에 대해서 여섯, 일곱 권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을 사서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학원에 수학 문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그냥 써요. 그래서 얘가 많이 틀리는 거, 그리고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는 거, 연산해서 쪼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재를 차라리 제작을 해서 주죠. 그래서 '그것을 메우면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크게 보면은 지금 디딤돌, 그다음에 센 수학, 최상위 수학 이렇게 해서 총 3 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상의 교재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초등의 심화는요, 초등의 심화는 중등이에요. 자, 학부모님 사이에서 좀 심화서로 되게 유명한 교재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좀 더 경시에 가까운 거, 뭐 3프로 올림피아드 뭐 이런 교재들이요. 그 교재 잘 보세요. 그러면 애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하는 책은 맞아요. 아이 스스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을 타겟팅을 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이 교재를 쓰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집에서 혼자 자습식으로 풀어 보세요.'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쪼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재도 보시면은 그 교재뿐만 아니라 초등 정말 어려운 뭐 심화서라고 하는 교재들 보면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중등 과정이에요. 중등 과정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의 심화를 통해서 중등을 공부를 시키는 게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중등 선행을 나가고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은 "심화를 통해서 중등 과정을 나가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선행학습을 조장하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적절하게 심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선행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더 괜찮다고 하죠. 왜냐면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의 아이들은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그거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대 예를 들어서 초등에서 수열 파트가 있는데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써 보면서 그리고 표시를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쪼금 더 깊이 있게 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열 파트까지 어 그 수열 파트의 기본 공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의 수열은 쪼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중등에서도 수열 같은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심화 과정으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 심화를 통해서 중등을 곁다리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과정들이 애한테 파편적으로 꽂히게 되어 버리니까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붕 뜨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 경시 수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중학교를 가니까 얘가 생각처럼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얼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그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만 풀었던 아이라서.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는 쉬운 문제에선 너무 지루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는 걸 보니까 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구나. 역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그냥 아이가 감정적으로 그냥 지루해함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쉬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확도가 좋으냐, 그런 경우는 또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 습관을 또 망쳐 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초등 고학년에서의 심화 과정, 저는 중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딤돌 센 수학, 최상위 수학까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테스트상에서나 개념 이해를 하는 것에서 큰 문제가 없고 연산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중등 과정을 나가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잘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보통의 평범한 아이가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제가 봐 왔기 때문에 어 이게 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애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했으면요, 수학 잘한다라는 소리 들어요, 무조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을 많이 봐 왔어요. 올챙이적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 봐야 초등학교 1 학년이고 그래 봐야 유치원 학생인데.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루틴만 잘 잡아 주면은 나중에 가서 포텐이 터져요. 포텐이 안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풀어라, 빨리 진도 나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행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현행에만 머물러라."라고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아이들마다 해 줘야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전체 그룹의 학생이라고 해서 그 그룹이 동시에 같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등은 개별 관리, 개별 진도, 이건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과정에 되어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중등 과정을 나가도 괜찮다. 근데 중등 과정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현재의 입시 체계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정도 그랬을 때 한 초등학교 6 학년 정도까지 해서 뭐 중학교 2-3 학년 거 2 학년 요 정도까지만 좀 나가 주면 그래도 가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목표를 세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 학년 아이가 중학교 2 학년 3 학년 과정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초등에 계속 머물러서 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저는 오히려 초등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애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러면 저희 학원도 다른 문제집 더 많이 써요. 예.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면서 연습을 계속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필요 이상으로 진도가 느리다? 현행 심화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한다? 그거는 학원의 교육 방향인 거죠. 그리고 선행을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운영적인 것에서 봤을 때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가 많을수록 학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은 그래요, 보통. 예. 왜냐하면 초등, 중등 중심의 학원 대부분은 원장이 안 가르치니까. 예. 원장이 예를 들어서 고등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하지 말라고를 안 해요. 필요한 아이는 그냥 쭉쭉쭉 빼버리죠, 그냥. 예, 잘한다 싶으면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초등학교 한 6 학년 과정까지 해 가지고 중학교 2 학년이나 또는 3 학년 과정까지 나가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2 학년 3 학년 과정 자체를 제 생각은 그래요. 센 수학 정도까지만 잘 탄탄하게 잘 다져 줘도 좋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선행을 나가는 거잖아요. 선행은요 절대로 속도를 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요. 아니 가뜩이나 어려운데 애한테는. 근데 계속 선행을 하는데 계속 속도까지 계속 내라고요. 그러면 정확도 떨어지죠. 정확하게 이해 잘 못하죠. 근데 보고 들은 건 또 있어 가지고 나중 가서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지루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시나 습관 자체가 제대로 박혀 있지를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제 실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70% 80%가 선행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과연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냐?'라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 차근차근 나가되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가 아니라 우선 정확하게 이해해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려 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초등학교 6 학년 과정까지 요 정도로 하게 되면은 자사고를 가기 이전까지는 거의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과정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2 학년 과정까지는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계속 자사고 정도 자공고 정도 아니면 일반고 탑을 찍기 위해서 아니면 순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 저는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선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선행만 강조를 하는 편도 아니고 현행만 강조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라고 해 놓고서는 자사고를 위해서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선행을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어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사고에서 10 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전교 10등 안에까지 이 학생들이요. 대부분이 선행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기본 선행이냐? 아니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중학교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학원들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6 학년 5-6 학년 아이가요.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모의고사에서 1 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뭐 거짓말 같죠? 진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애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3 학년, 2 학년, 3 학년 때 고등학교 3 학년 모의고사 그것도 불시에 예고도 없이 테스트를 봤는데 1 등급 나오는 애들이 또 있어요. 저희 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중학교 2 학년이에요. 근데 그 중학교 2 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기는 한데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은 하긴 했어요. 근데 애 자체가 워낙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는 아이다 보니까 이제 초등 때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이거든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중학교 2 학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 학년 모의고사가 1 등급이 나와요. 중2 인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저희 때랑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양상이.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아이가 있어요."라는 식으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에서 10 위권 안에 드는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 뺑뺑이에 거기에다가 선행도 무지막지하게 한 상태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외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외면해서 그냥 부딪혀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선행을 어 하 선행을 하지 말라라고 해 놓고서는 개개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상위권 아이들은 또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그거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나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세요. 중학교 1 학년이래요. 과학고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냐." "과학고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도까지 나가셨어요? 중학교 1 학년 거를 하고 있대요. 과학고를 가고 싶대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런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희망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영혼을 팔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 정도 선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시켜 보시고 중간에 "한 번 더 판단을 한번 해 보시죠."라는 식으로 좀 솔직하게 다 말을 해 놓고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낫지 괜히 어영부영 그냥 끌고 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거.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선행을 하지를 않고서도요 자사고에서요 정말 정교권의 아이가 어 정교권에 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화가 나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애가 그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마치 뭔가의 대표적인 뭔가의 희망사항처럼 그냥 딱 음 못 박아 놓고 그 프레임에 그냥 맞춰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런 겁니다. 선행은 사교육에서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해서 잘하는 아이가 압도적으로 상위권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그 논리를 개인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간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네.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교육과정이 축소가 되고 코로나 시기고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시험은 안 봤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3 학년 모의고사 1 등급이 나오는 아이가 생겼다고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되겠죠. 만일에 중간중간에 시험이 있었고 꾸준하게 학교를 다녔었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축소가 된 게 아니라 예전처럼 좀 더 이렇게 늘어나 있거나 그러면 물론 그때도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급선행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초등에서 고학년 이 심화라고 하는 것은 예 중등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좀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아주 잘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에 충실했던 아이는 중등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초등 고학년의 중학교 과정을 하는 거 자체가 '아주 잘하는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 성실하게 잘 따라오는 아이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중등 과정을 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좀 느리다고 해서 음 '수학을 못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 중등 과정을 했을 뿐이니까 '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질 않았었던 것뿐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개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단과 강의로 그거를 다 합니까? 단과 강의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쭉 모여 가지고 같은 진도를 나가는 건데 저는 그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가 학창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학원도 좀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예 저는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쪼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예 나중에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래서 길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좀 예 이런 거를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초등 심화는 뭐라고요? 중등이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심화서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초등만의 심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선행을 그러니까 수학 선행을 막기가 정말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심화라고는 하는데 알고 보니 선행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초등 저학년은 지금처럼 이 습관을 잘 잡아 놔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도 드릴게요. 애를 이기셔야 됩니다. 아이를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딸바본데 평상시에는 애가 막 저를 막 무시를 하기도 해요. 막 장난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버릇없이 굴 때도 있어요. 그냥 좀 받아주기는 하죠. 그런데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루틴이에요. 뭘 해야 된다거나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라." 아니면 적어도 "놀고 들어왔으면 집에서 먼저 숙제를 먼저 해라." 이런 거. 예. 그거 없이 TV를 본다거나 그런 건 절대 허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애가 막 떼를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울 수도 있고. 봐주지 않아요. 울면 우는 대로 그냥 놔둬요. 그래도 무조건 하게끔. 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이 친구가 저한테 타협을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규칙상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으니까. 예. 당연한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 조율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루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결국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고력이라고요. 이게 사고력의 기본입니다. 예. 수학에서 사고력을 찾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 기본 베이스, 그게 바로 사고력. 그리고 초등 고학년, 심화는 중등 과정이라고. 중등 과정이니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서게 되면 중등 과정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 예.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중등 과정을 나가면서도요, 초등 심화를 그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초등 심화까지 다 하고 중등 과정을 나가는 게 아니라 초등의 기본 과정까지 하고 얘가 연산에서 큰 문제가 없고 개념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중등 과정을 나가면서 초등 심화를 같이 진행을 한다. 예. 그래서 심화를 아예 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현행에 맞는 심화가 분명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머무르지는 말라는 거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